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8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밤 10시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현충일 연휴, 3일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날씨도 괜찮았고, 예, 교회로 나가기도 괜찮고,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캠핑 같은 거 좀 다녀오셔도 괜찮죠. 날씨도 좋고. 예. 네, 오늘도 코스피 200 이쪽 일봉 이쪽 60분봉 차트 가지고 시장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옵션 차트 금요일이 아니고 연휴 전 목요일 차트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말 시황이니까 먼저 이제 해외 쪽하고 환율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다우존스인데요. 다우존스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서 빠졌다가 다시 복구하고, 이제 잘하면 여기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면 다음에 걸리는 데 정도는 요런 데서 좀 쉬겠고, 여기 뚫고 올라가면은, 전고점이죠? 전고점.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쭉 밀려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뚫고 올라가면 그 위로 뚫고 가는지 어떤지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우는 이렇고요. 나스닥 좀 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우보다도 좀 다른 각도죠. 이런 라인은 이미 뚫렸고, 그 다음에 이쪽도 좀 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다우보다 조금 더 빠른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요 위치에서 얘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밀리고 다시 그 자리까지 왔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자리는 뚫었다. 뚫고서 그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가까운 나라, 일본 좀 보겠습니다. 니케이인데요. 니케이도 지금 다우하고 좀 비슷하죠. 비슷하긴 한데, 네, 여기 뚫으려다가 얘는 좀 더 많이 밀렸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밀리고 다시 뚫으려고 하는 그런 위치인데 반해서 니케이는 조금 빨리 간 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 쭉 밀렸다.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미일 그 관세 관한 것들이 조금 지체되고 있죠. 일본도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로 아직 뭔가 확실한 게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들 덕분에 우리 시장이 지난번에 한번 밀렸었죠. 어디였더라? 요 날이었을 겁니다. 요 날. 우리는 올라가고 싶은데 갑자기 일본 애들이 한 500포인트 빠지니까 쭉 같이 따라서 빠졌었던 거죠. 어쨌든 우리 시장은 그 이후에 쭉쭉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다음에는 여기겠지만 이 라인이겠지만 380이라는 10단위 저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근처에 오면은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우리는 양쪽을 같이 보기 때문에 아래는 이 정도, 위는 저 정도. 이렇게 양쪽을 같이 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항상 한쪽만 보지는 않는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본의 위치는 이런 정도. 하지만 미국이건 일본이건 전체적인 차트의 분위기는 오르려는 현상이 조금 더 강하겠다. 이런 겁니다. 나스닥은 이미 그렇고 다우는 지금 이 라인에서
좀 밀렸다가 다시 뚫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거죠. 네. 예, 세계 증시, 미국, 일본, 요 정도.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 그 다음에 일본, 니케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 다음에 이제 환율인데요. 환율은 어떻습니까? 아직 이 자리까지 오려면 더 내려와야 되겠죠? 예. 더 내려와야 될 겁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걸렸으니까, 여기서 더 내려와야 되겠죠. 빨리 내려올지, 천천히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내려갈 준비를 하고 내려가겠죠. 여기서는 조금 반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뚫으면 내려오겠죠. 예. 그리고 종국에는, 네, 여기, 그리고 저 밑으로 더 뚫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장도,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5천, 주가지수 5천, 네, 갈 수 있죠. 네. 지금 이제 상법 개정도 이제 새 정부 들어왔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없이 바로 공표가 되면, 바로 발효가 되면, 예, 바로 날아갈 가능성이 높죠. 주가 지수가 4천이네, 5천이네 얘기를 하는데, 지수만 오르고 내 거는 안 오르네,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이 오를 겁니다. 예, 많은 부분이 아무거나 사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이제, 반대로 가는 애들도 있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 조심하시고요. 그렇지만 않다면, 경기와 함께 가는 그런 주식 정도는 보유하고 있으면 간다. 그 다음에, 지수 올라봐야 뭐하냐. 나는 파생시장에서는 하루하루가 힘든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지수가 커지면 뭐가 좋습니까? 변동폭이 커집니다. 네. 변동폭이 커지죠. 변동폭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로 옵션 거래를 많이 하는데, 옵션에서, 예, 그러니까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에 아침에 그냥 콜 조금 사고, 풋 조금 사면, 오르는 날은 요새 이런 거 보시죠? 예. 한 번 오를 때 얼마 오른다? 시가 대비 고가가 7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7포인트. 우리는 요 동네에서는 많이 가봐야, 내려갈 때는 많지만 올라갈 때는 많이 가봐야 5포인트 움직였죠. 앞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7포인트 또는 10포인트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자주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그냥 양매수 조금 해놓고 던져 놓으면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오르든 내리든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폭이 커진다. 그러면 차트 분석이고 뭐고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없습니다. 그냥 양쪽 다 던져놓고, 그러면 한쪽이 한 5배 이상 나오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이쪽은 잃는다고 쳐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면 계속해서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차트 분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죠, 그러면. 차트 분석은 왜 합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하는 거고, 지금은 지수가 요런 정도에 머물렀을 때는, 요렇게 조금 움직이는 날들은 아주 힘들고,
그때는 진짜 계속해서 뚫어져라 쳐다봐야 되는데 시장이 자꾸 하루의 변동폭이 위건 아래건 크다. 양봉이건 음봉이건 변동폭이 크다 그러면 하루에도 예, 우리 기다릴 수 있는 폭이 예전에는 시가에 여기서 샀으면 한 5포인트 정도 가면은 빼야죠. 그런데 주가지수 5천에서는 어떻게 된다? 하루에 한 10포인트까지는 변동폭이 생길 수도 있다. 그것도 자주. 그러면 굳이 차트 분석할 필요도 없고 그냥 대충 던져놔도 된다. 저는 당구에 취미를 잘 못 붙여가지고 당구를 잘 못 칩니다만 예전에 우리 친구들하고 칠 때 보면 대충 치고 쫑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대충 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5천, 4천, 5천 이런 시대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위험하게 한 방향 몰빵만 하지 않으면 꾸준한 수익을 장중에 계속 창출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겁니다. 네. 해외 시장하고 환율 좀 살펴봤고요. 우리 시장도 좀 살펴보죠. 우리 시장 380 부근에서 고점이 379.60입니다. 379.60. 380까지는 못 갔지만 379.60에서 이제 빠졌죠. 그리고 나서 어디에 왔습니까? 375 부근에서 375 부근에서 이렇게 착륙을 하고 여기서 살짝 돌면서 끝났죠. 만일에 도전을 한다면 월요일에 도전은 이제 여기서 주춤했던 이제 요 동네를 과연 뚫고 올라갈 것이냐. 올라가면 이제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가 얼마가 되나? 384.54. 네. 384.54니까 대략 385 정도 놓고요. 목표를 그런 정도. 해외 시장이 이렇게 주말에 약간 오름세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내일 갭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죠. 너무 높이 올라가면 이 동네에서 조금 위험하니까 이 동네에서는 조금 더 가기는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하니까 내일 만일에 갭상승을 너무 많이 해서 시작을 했다. 이 동네 근처다. 그러면은 또 후퇴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후퇴는 380 부근까지 후퇴를 하겠죠. 하지만 후퇴만 하겠느냐? 뚫을 수도 있죠. 바로 390을 보면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요 동네 위쯤에 오면 양쪽으로 봐야 된다. 잠깐 물러났다 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가는 김에 뚫을 것인지. 내일 시작하는 포인트가 조금 높다면 아마도 380 부근 정도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80 부근에서 시작을 한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콜을 한 2, 그 다음에 풋을 한 1, 이렇게 해서 2대1 정도 비율로 해서 관리해서 해지를 하고 요쯤에서 이쪽을 좀 바라보는 그런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쪽에 대한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해지는 항상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정도로 해서 중요한 거는 다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쪽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분봉은 대략 6개월 정도의 범위에서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앞에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분봉을 보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일봉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돌파하면 이제 저 위도 가겠죠. 지난 이 코로나 폭락기를 거쳐서 여러 가지 규제가 해제된 상태에서 쭉쭉 공매도 같은 애들 그런 규제가 해제된 상태에서 쭉쭉 올라갔던 여기 이런데 저런 곳을 목표로 이제 또 가겠죠. 네, 어쨌든 가더라도 뭐 나중에 갈 때 가더라도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건 파생 매매는 사실 하루하루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 하루에도 이렇게 부침이 있죠. 여기 이 동네에서 팔았어야지 계속 들고 있었다가는 아웃입니다. 이것도 미련을 두고 오늘 조금 빠졌다가 다시 가겠지 생각하고 있다가는 이런 거 두드려 맞으면 바로 특히나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 좀 있으면 차트를 보시겠지만 이렇게 솟았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적정한 수익을 올렸다면은 더 갈 것 같더라도 일정 위치에서는 좀 빼야죠. 일정 위치에서는 좀 빼야 됩니다. 그러면서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껏 벌어놨던 거 다시 돌아오면 탑을 대는 경우가 많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일봉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나온 이 긴 추세선 지난번에 한번 두드려 맞고 내려왔죠. 이번에는 맞고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는 맞더라도 좀 이 동네에서 머물다가 정비할 시간을 좀 갖다가 그 다음에 뚫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더 강합니다. 이렇게 막 맞았다고 빠지는 것보다는 조금 추스리면서 횡보의 가능성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것도 뭐 모르죠. 시장이 워낙에 지금 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까지 400선까지도 가려고 애를 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중간중간에 수익을 확보하면서 이익 실현을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네, 코스피 차트는 뭐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옵션 차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 차트죠. 위쪽이 위클리 콜, 아래쪽이 위클리 푸시입니다. 이쪽은 이제 월물이고요. 월물은 어떻습니까? 네. 여기서 생겼던, 이틀 정도에 걸쳐 생겼던 그런 상승 신호를 여기를 돌파하자마자 상승했고, 조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 며칠 동안 급등과 서서히 하락, 급등과 서서히 하락. 요거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뚫자마자 갔지요. 이게 이제 목요일 날 갔다가, 이만큼 갔다가, 요만큼 다시 빠진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위클리 옵션은 어떻게 됐냐. 제가 아마 수요일 시황에서는
수요일 시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요 날이죠. 예. 요 날 이제 드린 말씀, 요 날 드렸던 말씀이 이렇게 됐을 때, 예, 제가 드렸던 말씀이 내려갈 기미가 없다. 그러니까 혹시나 미국 시장이 안 좋아서 안 좋으면 빠져서 시작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으면 갭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어느 쪽이든, 네.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좀 좋았는데. 그래서 얘들이 조금 빠져주면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렇게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다고 얘들이 강하지도 않았죠. 예. 목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은 거의 뭐, 이렇게 보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어디 보자. 자, 요게 6월, 요게 6월 4일이니까 요 날일 겁니다, 여기. 요게, 네. 미국 날짜로 6월 4일 장, 그 다음에, 예, 네. 요 날일 겁니다. 별로 사이즈가 크지는 않고, 음봉이죠. 다우는 음봉이었고, 나스닥은 아주 살짝 양봉이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좋은 날도 아니었습니다. 해외 시장이 도와주는 날도 아니었는데,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됐다? 예, 아침부터 올랐다. 올라서 시작했다. 예. 갭 상승으로 아예 시작을 해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위클리는 8시 45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규 시장보다 주식 시장 개장하기 전에는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날 보합권 정도에서 시작을 한 셈이죠. 네, 여기입니다. 여기. 예. 네. 하지만 얘들은 6월물은 뛰어서 시작을 했고, 예. 위클리는 아주 민감한 녀석이기 때문에 아예 보합 정도에서 시작을 했고, 그렇죠. 뭐 시간가치의 하락이 더 빠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클리는 바로 그날이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어쨌든 아침에 뭐 적정한 가격 자리 하나 잡아서 그냥 던져놨으면 이렇게 올라갔죠. 그냥 그냥 뭐 대충 잡아도 10배 뭐 그렇죠. 그 전에 나타난 시그널은 전날 나타난 건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쭉 끌었고, 거기를 돌파하니까 이렇게 올랐다. 근데 이런 거는 뭐 특별히 볼 이유는 없고요. 예. 또 당일날 나타나는 그 우리가 준비해둔 그 7가지 패턴이 형성된 건 아니죠. 네. 그게 형성되지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뭘로 올라가느냐? 좀 더 긴 애들. 예. 얘들이 여기서 보여준 것과 여기서 보여준 이틀 동안씩, 이틀이죠. 여기도 이틀, 여기도 이틀. 이틀 동안 준비해온 그것들이 그 다음 하루, 이틀 동안 이제 폭발을 했죠. 얘도 여기서 하루하고 쉬는 듯 했습니다. 다만, 다음날 또 폭발을 했죠. 완전 폭발이라고 할 건 없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올라갔다. 하지만 여기서는 첫째 날은 이렇게 일정 정도 올라가고 쉬었습니다만, 일정 정도 올라가고 횡보하면서 쉬었습니다만, 다음 날은 이렇게 폭발을 했죠. 아침에, 오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그 7가지 패턴은 뭘 기준으로 하죠? 당일에 1분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1분봉. 네.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네, 폭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네, 이틀 정도에 걸쳐서 형성된 이런 것들이 이틀 정도, 이 앞에서도 비슷하죠. 네, 이런 것들. 이틀 정도 준비하면 이틀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오히려 뭐 이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네,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지 보고 차라리 그 다음날 또 다음날에 매매를 결정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경험을 하셨으니까 다음번에는 활용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어느 정도 폭발하고 지금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쉴 것이냐. 그러니까 다시 여기 정도까지만 갔다가 빠질 것이냐. 아니면 더 뚫고 갈 것이냐. 참 네, 판단하기 어렵죠. 판단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한다? 이 동네 가까이 왔다면 네, 여기서부터 아래, 위, 아래 양쪽으로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장은 강해 보이지만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쭉쭉 가냐? 아니, 쉬는 날도 있겠다. 뭐 그런 겁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일에 이 380부근 정도에서 시장이 시작을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여기 때리러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여기 있죠. 종가 375 정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5포인트 정도까지만 보자. 이런 겁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든 아니면 이런 걸 이 콜옵션 차트를 기준으로 하든 6월물 차트죠. 6월물 차트를 기준으로 하든 적정한 위치에서는 어쨌든 양쪽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이제 주가 지수가 4천, 5천 넘어가게 되면 자주 나온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한쪽 넣어놓고 5포인트 또는 7포인트 정도의 변동을 기다리고 5포인트 정도 변동이 왔다 그러면 이쯤에서 한 번씩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런 데서. 그러면서 7포인트까지 가는지 좀 남겨서 일부 가지고 따라가 보는 거죠. 여기서 또 이익 실현 해야죠. 이익 실현 한 다음에 뭐 합니까? 여기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네, 좀 더 싼 녀석으로 갈아타는 거죠. 네. 잃어도 얘만 이렇게. 그렇습니다. 수익을 냈다면 챙겨라. 네. 이런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풋은 굳이 뭐 여기서 들어갈 이유는 없죠. 요새 뭐 다 풋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이런 데에서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정도. 그렇죠. 이거 우리 많이 보던 M자 아닙니까? M자. 여기서 들어가서 아이구야 실패인가 보다 했는데 기어이 올라와 주죠. 더블 정도만 기대했는데 더블 정도만 기대했는데 그래서 요 동네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기대했는데 더 간 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수익을 추가로 거둔 것이 아니고, 추가로 거두지만 못했을 뿐, 내가 손실을 보는 건 아니죠. 예, 나는 여기서 나왔으니까. 많이 기대 안 하고. 근데 어쨌든, 요런 경우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왔으면, 그래도 여기에 더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여기 돌파하는 이 라인의 더블. 그럼 얼마냐? 1.2의 더블이니까 한 2.4까지 정도는 기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정도까지는. 네, 이런 정도까지는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자꾸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나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 이미 여기서 들어간 자리에서의 여기 들어갔을 때보다는 이미 더블이 넘었죠. 예.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리고 자꾸 하루에 잘 되는 날은요, 이런 욕심이 생깁니다. 자꾸 하루에 매매를 계속 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왜냐? 돈 벌었으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예, 여기서 아침에 벌써 이걸로 수익을 냈는데, 이 녀석이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들어갔는데, 예, 더블 먹고서 나왔는데, 여기서 더 가네. 예. 그래서 가는 거 계속, 떨어지면, 오늘 뭐 여기 370까지도 떨어지겠다. 뭐 이런 기대를 갖고서 따라가죠. 따라가면서 계속 크지 않은 돈이더라도 작은 돈이더라도 자꾸 베팅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런데 더 싼 걸로 막 그냥 툭툭 그냥 던져버리죠. 근데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 아깝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수익을 냈으면 그 다음에는 뭐 손해봐도 아깝지 않을 정도, 그 정도만 뭐 좀 던져놓고 뭐 이런 데나 뭐 이런 데서 양쪽으로 비슷한 가격대로 던져놓고 종가를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죠. 네, 뭐 그런 정도입니다. 네. 푸스콜은 375를 잡았다면 요렇게 아침 저점으로 돌아왔죠. 네. 여기서 한번 잡아서 던져 놨으면 375는 돈을 벌었겠지만 요 시간대에 얘를 잡았으면은 어땠습니까? 예. 결제를 시켰으면은 꽝 됐죠. 377.5를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싼 거 사지 말라고, 네, 너무 싼 거 사지 마시라고. 물론 뭐 이거 가지고 여기 정도까지만 버텼으면은 뭐 그래도 한 5배는 벌겠네요. 저점 대비로 하지 마시고 한 단계 위에 한다면 한 4배 정도는 예,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빠져나왔어야 되는 거죠. 만일에 동시효과 기대하고 그냥 던져놨으면 완전히 날아가는 거죠. 네. 오늘 뭐 연휴에 주말이라서 환율도 좀 보고 해외 시장도 좀 보고 그랬는데 뭐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원칙이 있죠. 예. 첫째, 예. 뭡니까? 맨 처음에 하는 거는 아침에 아주 살짝 그냥 양매수로 던져 놓는 겁니다. 아침 시가에 콜도 조금 사고 같은 금액으로 풋도 조금 사고 그런 거죠. 얘는 너무 비싸니까 얘보다 싼 것들 뭐 이것도 비싸죠. 그렇게 해서 시가 베팅 양쪽으로 조금씩 해놓고 그 다음엔 네
진행하는 거 봐서 조금씩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그 7가지 패턴 중에 하나가 나오는지 기다리든지. 예. 어쨌건 던져놨는데 그냥 쭉 10배씩 줘버리면 뭐 그냥 고마운 겁니다. 따로 가슴 졸이면서 또 재투자를 안 해도 되죠. 예. 그러다가 뭐 풋 방향이 뭐 전환될 것 같아서 보니까 풋 쪽에서 뭐 이렇게 나왔었고, 예, 조금 넣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 매매하고, 그다음에 종가 베팅은 뭐 위클리 옵션으로 하기 힘들다. 위클리 옵션이 이날 목요일물은 만기니까 목요일물은 못하고 하고 싶으면 이제 월요일물을 조금 던져놓으면 되겠죠. 아니면 6월물도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요번 주 목요일 날 만기일이 도래하죠. 예. 이번 주는 위클리 옵션 목요일물이 없습니다. 예. 예. 월물 만기일과 목요일물 만기일이 같기 때문에 목요일물은 이번 주에는 생성되질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녀석이 위클리 옵션처럼 변동폭이 심할 때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 그리고 내일은 월요일물이 만기일이라는 거. 그런 거 고려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 하죠. 영상을 너무 늦게 찍기 시작해서 제가 좀 많이 놀기도 했습니다. 예, 영상을 너무 늦게 찍기 시작해서 뭐 오늘 요 정도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주말밤 편안히 보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